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엑시스 바이오, 그 다음에 진원 생명과학 두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시스 바이오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는 1.89%의 하락이 좀 나온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거래량, 약간의 뭐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오른 것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뭐 조정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상 약간 좀 저항이 생기고 또 약간 이렇게 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외인의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지금 수급에 대한 변동이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 밑에 자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모습에서 조금 이 주춤하다라는 것은 거래량이 없다가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뭐 엄청나게 치우친다라는 그런 수급이 없는 상태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본다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해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안에 이 색칠했던 이 부분에서 움직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 오늘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하방에 대한 부분, 그쵸? 여기 그리고 모양을 보겠습니다. 우상향 패턴으로 일단 만들어주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움은 있죠. 어떤 종목이든지 부담스러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려줬다는 얘기죠.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신풍제약하고는 수급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횡보하는 구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상승에 대한 부분, 뭐 신풍제약처럼 똑같이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구간마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구간마다 움직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다음에 올라갈 것이냐, 다음에 빠지면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좋다라고 봐야죠. 뭐 내일 시간에 좀 빠져 있긴 하지만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그걸 밀리더라도 어떻게 밀리고로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 큰 하락만 다시 나오지 않으면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31,000원 위에 이 색칠했던 이 박스 안에 31,000원과 그다음 이 우회죠. 그럼 일단 31,000원 우회를 봐야 돼요. 자, 31,000원에 대한 31,200원 그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이 우회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저항이 정확하게 생겼었던 이 3만 원대와 잘 보세요. 여기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려 보면 이전에 저항이 생겼었던 부분을 어떻게 오늘 갭으로 띄웠죠. 갭으로 띄우고 지지를 정확하게 받아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승 이후에 지지를 해주고 어떻게 또 상승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가격대 우회를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 자, 지지받고 위로 올려서 이 라인대 31,200원에 대한 라인대를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는 그죠? 지지받고 또 반등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일단은 이 엑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31,200원에 대한 이 우회 모습 상당히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내에 1.89% 빠진 33,700원 이 밑에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빠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이 우회 박스의 움직임을 그냥 계속 지켜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상승의 위치를 가기 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한다 내일 그 여기를 돌파하느냐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또 만약에 밀린다 이 라인이 깨지느냐 이렇게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것은 그 대응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이거를 홀딩해야 되는지 익절해야 되는 건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구분 없이 매매를 그냥 아무 데서나 수급이 붙기 때문에 따라간다. 그러면 기준 없는 매매이기 때문에 손절도 안 되고 익절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잡아드리는 이 라인대가 정확한 뭐 도움되는 라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이런 식으로 그냥 기준을 잡으시라는 거죠. 제가 기준 잡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나는 여기 잡을래, 나는 여기 잡을래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빠지면 뭐 손절, 익절, 그쵸? 올라가면 완전히 익절 또는 부분 익절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냥 올라가면 그냥 뭐 다 좋으니까 빠졌다 올라가겠지. 그렇게 해서 그냥 올라간다. 그죠? 뭐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하셔도 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엄청난 상승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뭐 기술적으로 잡아낼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한다라는 것이고 이게 좀 저는 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도 매수에 대한 기준이 아니더라도 주가의 흐름은 저는 이렇게 기준 잡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착을 한 상태죠. 네. 안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중요 라인대 두 줄을 양봉으로 뚫었기 때문에 강하다. 다시 음봉으로 밀리면 이 밑으로 빠지겠죠. 그렇죠?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뭐 비슷한 재료가 비슷하니까요. 흐름도 지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가고 먼저 뭐 빠지고 그 순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흐름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지금 수급을 보면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온 부분이고 그렇죠. 외인과 개인은 뭐 조금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수급에선 특징적인 모습은 저는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0.35%의 약간 조정이 나온 모습입니다. 어제 모습을 보면 자 이걸 좀 확대해 볼게요. 자 확대해 보면 이 두 줄을 자 일단 돌파가 나와줬지만 중요한 것은 저항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후에 저항이 생기고 확실하게 안착을 해주는 모습. 그러니까 제가 이 설정해드린 이 두 줄이 아주 정확했다라고 하면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냥 제가 대충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게 돌파가 나온 거냐 아니면 안착을 한 거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돌파가 나왔다라고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다 하더라도 일단 오늘 보시면 갭으로 밀었어요. 일단 갭 하락으로 밀었기 때문에 갭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여기가 저항이 생기는 거죠. 이 윗부분이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왜?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주가가 있습니다. 그럼 밀린 것도 아니고 올라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일 하루를 더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빠지고 또는 살짝 밀렸다 이렇게 빠지니까 우리가 익절도 못하고 손절도 못합니다. 더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아서 익절을 못하는 거고 손절을 쳐야 되는데 또 상승 나올까봐 못하는 거죠. 그 주가의 흐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가 지금 5일선을 지지를 해줬죠.
그러면 지지를 해주면 5일선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또는 5일선 이탈 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자리, 이거를 기다릴 것이냐. 이거를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차적인 1차적인 5일선 이탈의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번에도 또 나올 것이냐. 그렇죠? 두 번 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밀리겠죠. 밀려서 21선에 대한 부분과 21선 이탈을 하는 모습의 기술적 반등이 예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전 좋다는 거죠. 빠지면 얼마까지 빠질까? 더 빠질까? 그냥 고민하다가 우리가 타이밍을 다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대응 또는 주식이 어려운 게 빠른 대응을 하면 또 빨리 올라와요. 그렇죠? 그런 것.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물량을 다 대응하지 않고 뭐 반 정도 보유하고 계신 50% 또는 20% 30%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전략적으로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잠깐 분봉을 제가 가보겠습니다. 5분봉의 모습 전에 설정했던 모습을 보면 일단 이 박스 안에 있죠. 들어왔는데 지지를 받고 또 정확하게 저항을 받습니다. 돌파를 했어요. 했는데 누르는 힘이 좀 있죠. 거래량을 봤을 때. 그리고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밀리는. 지금 시간에도 28,350원이니까 이후에는 있는 상태. 그럼 더 이상 큰 하락만 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러니까 오늘 모습으로 봤을 때는 하락에 대한 힘보다는 상승을 못한 힘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는 힘보다는 위에서 누르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은 있지만 하락에 대한 그런 위험성은 크지 않았다. 예, 그렇게 저는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이 있었을 때 밀리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과연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5일선 이탈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나오지 못하면 다음 21선에 대한 큰 하락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하락에 대한 부분이고 상승은 뭐 돌파하면 바로 가죠. 여기에 대한 분명히 저항이 있죠. 저항이 있지만 상승 바로 살짝 밀렸다가 안착하면 이후에서 움직임. 과연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 이런 움직임이 있고 다시 조정이 나올 것이냐.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어떤 걸 무엇을 확인해야 될지라는 것을 모르면 대응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그림, 이런 위치에서 이런 뭐 예상, 상승 하락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한다더라도 이런 그림과 이런 그림이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것을 미리 그려보면 우리가 대응하기는 쉽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수 매도하는 것 그 대응은 어렵지만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는 충분히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내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장에 대한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